안녕하세요. 멍멍이 삼촌입니다. 그 유튜브를 아침에 자고 일어나서 켰는데 제가 아침에 이제 아침마다 요즘에 마태복음이나 이렇게 뭐 신약이나 구약을 들어요. 이해는 잘 안 되지만 계속 듣고 있어요. 이해가 갈 때까지 들으려고. 근데 여기 아침에 갑자기 요 꽃대 신당이라는 할머니가 유튜브 딱 뜨더라고요. 꽃대 신당. 야, 유튜브에 꽃대 신당이라고 하는데 뭐 아이디는 꽃대 신당이 아니에요. 일산 꽃대 신당이에요. 일산 꽃대 신신당. 네, 꽃대 신당 할머니인데 여기에 이제 이렇게 나와요. 강아지 유기견 반려견 해가지고 뭐 애견 인구가 많다 보니까 이런 걸 찍는 것 같아요. 그것도 뭐 미신하고 관련이 있는 주제를 다루려고 하는 것 같은데 유기견을 함부로 키우면 안 되는 이유, 반려견이 집안에 미치는 영향, 꽃대 신당 해놨어요. 제목이에요 이게. 대수대명이라고 해요. 대수대명이지. 그 대수대명이 뭐냐면 그 개가 죽으면 집 밖에 나가서 죽으면 이유가 있다 이거예요. 집안에 애군을 가지고 나와서 죽는다 이거예요. 이런 말도 안 되는 소리를 해가지고 제가 아침에 한번 봤어요 이거를 끝까지 처음부터 끝까지. 이런 내용입니다. 무속세계에서는 집안에 우환이 들지, 집안에 우환이 들게 되면 닭으로 대수대명을 치게 된다 이래요. 우리 많이 봤죠. 텔레비 보면 닭목을 비틀어 가지고 그 피를 뿌리면서 그게 뭐 대수대명이라 하나 봐요. 애군을 쫓죠. 근데 이걸 갖다가 뭐 걔가 집 밖에 나가서 사고가 나서 죽는 걸 대수대명이라고 하니까 저는 이거는 뭐 억측이 아닌가 이해할 수가 없습니다. 애견인으로서 또 개 전문가로서 이해를 할 수가 없어요. 저도 나이가 있으니까 살아오면서 뭐 같이 개를 키우시는 개로 같은 취미를 공유하시는 목사님도 계시고요. 또 선임도 계시고요. 또 무속인도 있잖아요. 뭐 철학관 하시는 분도 있고 신내림 받으시는 분도 있고. 근데 이런 말 처음 들어봅니다. 개가 집을 나가서 사고로 죽었는데 그걸 갖다가 액땜이다. 대수대명이라고 표현하죠. 그 말도 안 되는 이야기 같아요. 그리고 이렇게 적어놨어요. 개를 조상으로 표현하는 경우가 많다. 우리 개꿈이라고 하는데 무슨 개가 조상이에요. 개가 조상. 개꿈이라고 그러는데 맨날. 아이, 개꿈 꿨다 이러는데 무슨 개를 조상으로 본단 말이에요. 그럼 이래놨어요. 너무 개를 구박하면 너희도 개로 태어난다. 이거 뭐 농담 삼아 하신 거지만 무속인이 아무리 유튜브라고 이런 농담을 하면 안 되죠. 개 구박한다고 너도 개로 태어난다. 아이고 부러운 개들 많아요. 아이고 저게 너무 부럽네. 아 저게 개로 태어나서 저렇게 살고 싶다. 저 집에서 저런 대우를 받고 이런 사람도 많아요. 근데 개를 구박하면 너도 개로 태어난다? 그렇게 간단한 문제가 아니에요. 이걸 인정하더라도 간단한 문제가 아니라고요. 내가 살면서 많은 일을 하잖아요. 거기서 개 구박했다고 개로 태어나 말이 안 되는 이야기고 이렇게 뭐 장난의 소리도 많이 하는데 라고 딱딱딱 카카카 하는데 장난은 장난으로 끝내야죠 이게. 그 무당이 안 좋을 때 대수대명으로 죽어버린 갓 태어난 뭐 새끼 강아지들 뭐 이런 이야기 하는데 뭐 예를 들었을 때 강아지가 죽었는데 그게 뭐 애군을 몰아갔다 이렇게 생각하시나 봐요. 그렇게 믿고 싶은 거지 그런 게 아닙니다. 강아지를 키우다 보면 집을 나가 없어지거나 사고가 나는 일들, 강아지가 집안의 우환을 가지고 나간다. 이거 말이 안 돼요. 아, 개를 안 키워봤습니까? 개가 호기심이 많고 뛰는 걸 좋아하고 노는 걸 좋아하고 밖에 나가는 걸 좋아해요. 냄새 맡는 걸 좋아하고. 스냅을 하면 벌써 계산 다 된 거예요. 호기심에 나가고 싶고 놀고 싶어요. 그 주인하고 산책하던 코스는 어떻게 해요? 혼자서도 그 코스로 나가서 주인이 있을까봐 찾아가고 싶어요. 그 나비를 보거나 새를 보거나 땅강아지를 봐도 어떻게 해요? 그 잡으러 추격하러 가고 싶어요. 도망가는 거 보면. 고양이를 봐도 뛰어나가고 싶은 게 개라고요. 그렇게 나갔다가 사고가 나버리는데
무슨 우환을 가지고 나오고 애군을 가지고 나오고 대수대명이라고 합니까? 오히려 옛날에 삽살개를 애군을 쫓는 개로 많이 키웠죠. 밤에 개가 짖으면 아이고 개가 귀신을 본다는데 귀신을 봐서 그런 거 아니에요. 제가 개랑 산에서 15년 20년을 살았습니다. 산에서 한 20년을 살았는데 개가 밤에 짖어가지고 귀신 온 거 한 번도 못 봤습니다. 제가 귀신 한번 만나보고 싶은데 한 번도 못 봤어요. 그리고 제가 천고지가 넘는 데를 야간에 개들하고 또 산행을 많이 해요. 7, 8년을 야간에 매일같이 산행을 했는데도 그 귀신 많은 지리산에서도 개들이 짖어도 귀신 있는 거 한 번도 못 봤어요. 다 짖을 때 보면 이유가 있더라고요. 새벽에 막 짖어요. 나가보면 짐승이 온 거예요. 짐승이 온 거. 우리 눈에는 안 보이지만 걔는 그 소리가 들리고 그 냄새가 맡아지니까 짖는 거예요. 그 실제로 걔하고 산행을 하다 보면 마을에 300m, 400m 떨어지는데 동네 발발이가 알고 짖어요. 우리가 낮에도 산에 가고 밤에도 산에 가잖아요. 그 개가 짖으면 마을에서는 어떻게 생각했어요? 산에 300m, 400m 떨어진 저 위에 있는데 때로는 1km 위에 있는데 개가 짖는단 말이에요. 그 사람은 산에 사람인지 개가 있는지 알 수가 없잖아요. 산 꼭대기에 1km 떨어진 데 있는데 근데 걔는 알고 짖어요. 발발이가. 그리고 줄을 터주고 산까지 쫓아 올라오기도 합니다. 개들하고 놀라고. 그 집에서는 어떻게 생각해요? 아무것도 없는데 개가 짖네. 이상하다 이게. 귀신이 있는갑다. 이런 생각할 거 아니에요. 이게 미신 이거 머리 아픕니다. 뭐 미신은 무조건 안 믿는 건 아니에요. 저는. 근데 이거는 좀 공감이 안 된다는 거죠. 강아지를 들이면 어떤 이유로 강아지를 들이면 집안에 들이는 일로 인해서 잘 되는 일도 일어날 수 있다. 하지만 잘못 들인 강아지로 인해서 쑥대밭이 될 수도 있다. 집안에 질병 우환이 오게 되기도 한다. 아니, 개가 우리가 키우는 게 1000만 애견인이고 지금 옛날 1000만 애견인인데 지금 2000만 애견인이 된다 해요. 근데 개를 들임으로써 우환이 오고 개가 나감으로써 저는 그런 거 한 번도 본 적이 없어요. 제가 애견 카페를, 애견 동호회를 지금 한 20년 가까이 운영을 하고 있거든요. 20년 전에는 더 큰 카페였어요. 18,000명 회원이 됐거든요. 그때 당시에. 근데 개를 들림으로써 집안에 애군이 오거나 좋은 일이 생기거나 그런 건 본 적이 없습니다. 단 한 번도 본 적이 없어요. 그 개로 인해서 그런 거는. 단 한 번도 본 적이 없습니다. 근데 이런 건 있어요. 개를 맹목적으로 키우다 보니까 나도 키워보고 싶은데 키웠는데 전문 지식이 없어요. 공부도 안 했고. 그러다 보니까 개를 키움으로써 즐거워야 되는데 겪지 않아도 될 고통을 겪는 사람들이 많아요. 나 냄새 나는 거 싫은데, 나 똥냄새 싫은데, 털 날려, 운동 시켜줘야 되지. 이런 사람들이 있더라고요. 그렇게 겪지 않아도 될 고통을 겪는 사람이 있고요. 여행 가고 싶은데 개 때문에 여행을 못 가요. 이런 사람도 있고요. 근데 요즘에는 또 애견 펜션, 동반 펜션이 많이 생겨서 그것도 많이 이제 나아졌죠. 그래도 제약은 있죠. 갈 수 있는 데가 정해져 있으니까. 근데 반면에 개가 들어와가지고 이런 분도 있어요. 저희가 어떨 때 힘이 나냐면요. 이런 분들이 많아요. 자녀들 다 키우고 대학 보는 거니까 집에 웃을 일이 없었다. 근데 이번에 개를 들이고 나니까 정말 웃을 일이 많아졌다. 그런 이야기 들을 때 많아요. 그러니까 그것도 사람 성격인 거예요. 그게 뭐 사업이 잘 된다, 뭐 아픈 일이 생겼다, 없어졌다 이런 문제가 아니고요. 망했다 이런 문제가 아니고요. 제가 말한 그냥 그런 문제라고요. 개로 인해서 좀 더 웃음이 생기고 더 운동 안 하는 사람이 같이 운동량이 많아질 수도 있고 개 산책시키는 걸로 해서 또 반면에 그것 때문에 막상 사놓고는 입양해놓고는 이거 피곤해지고 고통으로 생각하는 사람도 있더라 이거죠. 그래 놓고는 이제 마무리는 좋아요. 마무리는 나에게 주어진 인연은 병이건 사고건 끝까지 책임을 지는 게 옳은 도리다. 병이건 사고건 끝까지 책임을 지는 게 옳은 도리다 그래요. 병이고 사고면 그 개랑 궁합이 잘 맞는 집에 보내야죠. 내가 짊어질 게 아니라. 애군이 들어오고 사람이 죽고 사업이 망하는데
끝까지 책임을 어떻게 져요? 이게 말입니까? 빵구입니까? 책임질 수 있어요, 그걸? 내가 사업 망하고 내가 아픈데 내 대신 누가 걔를 책임을 질 거예요? 어떻게 끝까지 책임을 질 수 있단 말이에요? 당신 말이 맞으면. 이 개와 궁합이 잘 맞을 수 있는 사람, 이 개 때문에 사업이 잘 맞을 수 있는 사람, 점을 봐서 그걸로 보내야죠. 아름답게 끝내네요. 마무리는. 한을 가지고 가면 안 되기 때문이라 그래요. 한을 가지고 가면 안 되기 때문에. 나에게 주어진 인연은 병이건 상호 끝까지 책임을 지는 게 옳은 도리고, 한을 가지고 가면 안 되기 때문에. 한이라는 게 왜 생겨요? 왜? 내가 사업이 망해서 내가 죽어서 개를 못 돌보면 그 개가 더 한이 생기지 않아요? 그 개는 그런 동물이 아닙니다. 그런 동물이 아니에요. 사람이 죽으면 어떻게 해요, 개가? 그 자리를 지켜주잖아요. 동료가 죽으면 어떻게 해요? 그 앞에 가서 도로가에서 로드킬 당하면 그 앞에서 지켜주잖아요. 걔가 너무 영리해서 그런 게 아니고요. 그만큼의 머리밖에 안 돼요, 걔가. 그러니까 걔가 살기가 편한 거예요. 긍정적일 수밖에 없고. 부정보다 긍정이 훨씬 많잖아요. 생존을 위한 부정은 있지만 긍정이 많다고 얘기했더라. 그만큼의 머리밖에 안 되고 그런 성격이기 때문에. 주인이 죽어도 그 자리를 지키잖아요. 자기를 돌봐줄 사람이 주인밖에 없고 의지할 사람이 주인밖에 없고 그 주인의 신뢰라고 정이 들어있으니까 그 자리를 지키는 거예요. 한을 가지고 가지 않습니다. 걔는. 걔가 한이 있다면요. 아까 뭐 애군을 갖고 나가서 죽는다 그랬는데 그게 아니고 주인 만나고 싶어서 그 놀던 산책 코스에 뛰어갔는데 아니면 다른 짐승을 보고 뛰어갔는데 교통사고로 죽어버리면 주인하고 더 오래 못 살잖아요. 그게 한이 될 수 있겠죠. 근데 그런 경우에도 걔들은 이건 알 수 없는 거지만 한이 되는 게 아니고요. 미안해한다 그러더라고요. 내 때문에 우리 주인이 괴로워하고 힘들어하고 고통받을까봐 나를 못 잊고 그것 때문에 미안해한다 그러더라고요. 한이 되는 게 아니고요. 최선을 다하여 잘 떠날 수 있게끔 강아지한테 끝까지 책임을 졌으면 좋겠습니다 하는데 이 말은 정말 아름답고 좋아요. 그런데 대수대명을 이야기하고 애군을 갖고 나가다 하다가 갑자기 걔 때문에 사업이 망하기도 하고 사업이 좋아지기도 한다다 갑자기 걔를 책임을 져라 끝까지 이런 이야기를 해요. 이게 앞뒤가 너무 안 맞아요. 같이 살던 식구가 끝까지 책임을 졌으면 좋겠습니다 하는 건 좋아요. 근데 부부도 안 맞으면 이혼을 하잖아요. 부부도 안 맞으면. 정말 내가 책임질 수 있는 정도의 범위면 내가 배워서라도 아니면 인내서라도 같이 살면 돼요. 근데 그 범위가 넘어서잖아요. 그럼 부부도 이혼을 하는데 같이 사는 게 걔도 나도 고통스러울 때는 끝까지 책임을 지는 게 아니고요. 그러면서 성격을 더 나쁘게 만드는 게 아니고요. 이혼을 해도 됩니다. 단 대신 갖다 버리는 게 아니고요. 전문가 아니면 이 개하고 궁합이 잘 맞고 이 개를 잘 이해하고 다룰 수 있는 사람 이 개를 데려가면 잘 사육할 수 있는 환경 우리 집에서는 이게 문제지만 해결할 수 없지만 다른 집에 갔을 때 그 환경에서는 잘 지낼 수 있다고 그 환경으로 보내주는 것도 아름다운 거예요. 나는 이 개를 정말 못 키우지만 나하고는 이게 견종 자체가 성격이 궁합이 너무 안 맞지만 잘 맞는 성격의 소유자가 있으면 거기에 보내주는 것도 옳은 일입니다. 끝까지 참다고 되는 게 아니에요. 대신 내가 너무 몰라서 그런 거 있잖아요. 그런 거는 내가 배워서 걔를 다룰 수 있으면 돼요. 아니면 남한테 맡겨서 훈련을 시키면서 나도 배워서 극복할 수 있으면 극복하는 건 좋아요. 아침에 봐가지고 뭐 이렇게 뭐 까는 것도 아니고요. 그것도 댓글도 못 다는 게 돼 있더라고요. 이거 한번 다뤄봤습니다. 왜냐면 이런 일들이 있고 이런 것 때문에 이런 걸로 인해서 걔한테 미안해 할 수도 있고 뭐 사고를 갔다가 또 애군이 나갔다고 자기 스스로 착각에 빠져가지고 그게 또 뭐 어떤 분한테는 고통이 될 수도 있잖아요. 그래서 제가 이렇게
아침에 한번 내봤습니다. 뭐 이런 거 저거는 요거는 좋아합니다. 최선을 다한다는 거, 잘 보내준다는 거 마지막까지, 그리고 끝까지 책임을 다했으면 좋겠다는 거. 여기는 저도 같이 공감을 합니다. 그리고 그렇게 사는 사람들이 대한민국에 되게 많아요. 대한민국의 지금 사람들은, 애견인들은 정이 너무 많아요. 근데 그 정이 많아서 생기는 문제가 너무 많아요. 스킬은 부족하고 객관적인 판단은 안 되고 정에 이끌려서 문제가 되는 경우가 굉장히 많아요. 그게 한 80%, 90% 같아요. 텔레비에 나오는 악마 같은 사람들은 1%도 안 돼요. 근데 그걸 비춰주니까 다 그렇게 보는 거죠. 대한민국의 살해 사건이 얼마나 많이 일어나고 교통사고가 얼마나 많이 일어납니까? 그에 비해서 동물 학대는 10분의 1, 100분의 1도 안 됩니다. 왜? 동물보호단체들이 전국에 하나의 학대 사건 아니면 학대 비슷하게 기대 그냥 혼자 병에 걸려서 떠돌이개가 아파도 무조건 학대로 사진 찍어서 텔레비에 계속 나오고 네이버에 계속 나오고 우려먹어요. 왜? 그래야 후원금이 하루에 몇 억씩 들어와요. 근데 그런 보호단체가 30개, 40개가 넘는데 한 군데만 해도 하루에 몇 억씩 들어와요. 그렇게 나가면. 그래서 그 기사를 사버리고 이슈화를 해버린다고요. 그래서 모든 대한민국에 일어나는 일은 다 뉴스에 나와요. 사람 죽은 건 다 나오지 않지만 교통사고 난 건 다 나오잖아요. 걔는 다 나옵니다. 100분의 1도 안 된다고요. 그러면 대한민국에 살인사건이 한두 번 일어난다고 해서 매일 몇 건씩 일어난다고 해서 대한민국 사람들이 다 살인자가 아닌 것처럼 0.1%도 안 되는 사람이 학대를 한다고 해서 대한민국 개들이 학대받는 게 아니라 오히려 외국인들보다 훨씬 정이 너무 많은데 냉정하고 정이 많아야 되는데 냉정하게 판단을 하지 못하고 정만 많다 보니까 문제가 많이 생겨요. 그리고 이 스킬을 배울 수 있는 게 너무 없어요. 개를 이해하고 배려하고 훈련을 시킬 수 있는, 교육을 시킬 수 있는 기관이 너무 없습니다. 대한민국에는. 돈 된다고 전부 다 뭐 유치원 차려버리고 호텔 차려버리고 미용 조금 배워서 미용실 하면서 그냥 다른 지식은 없는데 다 아는 척 해버리고 미용 전문가지, 전문가가 되어도 그조차도 못하는 사람도 많지만 근데 개 전문가처럼 행동하잖아요. 훈련소에도 개 이해를 못하는 훈련사가 얼마나 많아요. 대한민국에 제가 말하는데 80% 훈련사들은 개를 잘 몰라요. 엉터리로 제대로 모르고 그냥 나는 개 키워봤다, 개 관리해봤다고 하는데 제대로 공부하고 키운 게 아니고 후루꾸잖아요. 요즘 훈련사들 이미지가 좋아요. 텔레비에 나오는 훈련사들 때문에. 근데 실제로 훈련소 가보면요. 훈련소에 생겨나는 많은 문제가 있습니다. 훈련소로 보내면서 안 생겨도 될 나쁜 습관들이 굉장히 많이 생겨서 와요. 훈련소에 죽는 개가 얼마나 많아요. 여름에 열사병으로 넘어가고 질병 들어와서 넘어가고 피부병 걸려오고 자폐 증상 있어오고 사람 무는 공격성에 있어오고 사람 간 보는 거 생겨오고 성장기에 보내놨더니 다리 다 돌아가 버리고 체형 다 망가져서 오고 걔를 학대를 얼마나 많이 합니까 훈련소에 맨날 가둬놨다가 하루 5분 10분 교육시키고 또 가둬놓고 정말 불쌍하잖아요. 요즘에 그래서 도시로 들어온 도시형 유치원 돌봄 시설처럼 유치원 시설처럼 갖춰진 훈련소들이 많이 생겨나고 있죠. 교육하는 곳이. 그리고 훈련소가 안 맞아요. 요즘 뭐 다 세파트, 로또 아일러 이런 게 키웁니까? 아니잖아요. 우리가 걔 군대 보내는 게 아니라고 요즘에는. 옛날에 군대식으로 교육을 많이 했잖아요. 지금은 그런 방식이 안 통한다고요. 사역견이 아니고 가정견 훈련하는 훈련사들도 전부 다 보면 군대식으로 훈련하는 사람이 한 80%예요. 그 이상일 거라고요. 어린 개들을 우리가 보내잖아요. 성장기의 개고 강아지잖아요. 그런 애들은 어린이집 교육을 해야 돼요. 어린이집 교육, 유치원도 아니고 어린이집 교육. 보육교사가 돼야 된다고요. 훈련사가 돼야 되는 게 아니고. 어쨌든 요즘에 훈련소도 시설을 많이 개선을 하고 있어요. 아주 좋은 시설로. 가둬두더라도 그게 가두는 게 아니고
편하게 쉴 수 있는 공간으로 바꾸고 있고, 훈련도 교감을 나누면서 할 수 있는 훈련, 그런 훈련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옛날하고 많이 달라졌어요. 뭐 옛날 감정이 많이 남아 있어가지고 제가 그렇게 이야기했는데 요즘에 많이 변화하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그 환경적인 변화에 비해서 사람 생각이 변화되는 거는 별로 없는 것 같아요. 젊은 애들은 좀 많이 변했지만 나이 든 사람들은 그런 게 별로 없는 것 같고, 또 젊은 애들조차도 어떤 사수를 만나냐에 따라서 상당히 다른 것 같아요. 어떤 서적을 만나냐에 따라서. 이야기가 좀 샜네요.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안녕.